자, 우리가 지금까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신들의 이야기에서 인간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탄생에 관한 장면을 우리가 포착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요. 헤시오도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는 인간의 역사를 5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의 5단계는 각각 단계마다 특정한 종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 만든 인간들은 황금의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황금 종족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법 없이도 살고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특별히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열매들이 잘 열고 곡식과 먹을 것이 많고, 그럼 싸울 일도 없겠죠, 사실. 그런 평화로운 것을 상상했습니다. 성서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종족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2번째 종족으로 은혜 종족이 생기고, 3번째는 청정의 종족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철의 종족이 생기는데, 철의 종족은 막 무기를 들고 서로 죽이는 장면들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험악한 종족입니다. 이 은, 청동, 철의 종족은 제우스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창조주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황금 종족은 올림포스 신들이 만들었고, 그 이후 은, 청동, 철의 종족은 제우스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다스릴 때 인간들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왠지 금에서부터 좀 퀄리티가 떨어져 가는 거지. 금, 은, 동, 철. 이상한 게 느껴지시죠? 발견하셨나요? 4번째가 없죠? 이 4번째 종족. 4번째 종족이 바로 영웅의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영웅의 종족은 지금 금속하고는 다르죠? 이 영웅의 종족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5번째 강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는 이 헤시오도스가 말했던 5단계 중에 영웅 종족을 뺀 4단계를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적어도 그리스 로마인들의 상상력 속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금, 은, 동, 철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포악해지고 그렇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주는데, 오비디우스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을 흙에서 빚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서나 저쪽 근동 지역에 있는 신화의 얘기와 인간 창조 얘기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하늘에 씨앗을 간직한 흙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더니요, 그 흙들을 모아서 빗물에 잘 개어서 인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비디우스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은 신화집 또는 도서관이라는 책에서 역시 프로메테우스가 물에다 흙을 빚어가지고 섞어서 인간을 빚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합의되고 있는 것은 5단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금속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 이거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옛날 옛적에 신들은 있고 죽기 마련인 종족들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신들은 땅속에서 흙과 불, 그리고 흙과 불이 혼합된 것을 섞어서 인간들을 주조해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처음엔 신들만 있다가 어느 순간 신들이 다른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진흙 인흥처럼 이렇게 쭉 있었겠죠.
신들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생명체 각각에다가 독특한 능력을 좀 부여해줘라, 이렇게 미션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없는 동안에 에피메테우스가 사고를 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뒤에부턴 그 메테우스라는 뜻이 생각하다, 알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메테우스 하면은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미리 생각하고. 근데 에피메테우스 하면은 나중에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은, 프로메테우스 형인데, 형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서 행동하는데,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일단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많겠죠. 이 에피메테우스가 형이 없는 동안에 가진 장점들을 모든 생명체에게 나눠줬답니다. 그 형이 와갖고 잘 나눠줬냐? 그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줬다가 보니까 인간에게 줄 게 없어, 형. 인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육체적인 능력에서 많이 뒤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자 프로메테우스는 야, 그렇다고 인간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면은 다른 동물들과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테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신적인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의 똑똑함은 이게 보통 똑똑함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이게 아테나 여신쯤이 갖고 있는 그 똑똑함인 거죠. 그걸 가져다가 인간들에게 선물을 했다, 이런 내용을 그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에서 플라톤이 얘기해 줍니다. 그 제우스는 또 거기에서 인간들에게 나도 뭐 하나 줘야겠다 그러면서 염치와 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염치를 알고, 그래서 서로 그 행동도 삼가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볼 줄 알고, 나쁜 짓을 피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좋은 몫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런 꾀를 냅니다. 황소를 잡아가지고 한쪽에는 살코기와 내장을 놓고 한쪽에는 소뼈를 잔뜩 넣고, 대신 이 살코기와 내장 쪽이 훨씬 먹기 좋죠. 거기에는 볼품 없이 위로 이렇게 덮어놓답니다. 소 위로. 그리고 이쪽 뼈 있는 쪽에다가는 아주 보기 좋고 맛깔스럽게 빛나게끔 기름을 이렇게 얹어냈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서는 제우스를 불러갖고 제우스께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그건 제우스의 몫이 되고 다른 것은 인간이 갖게 되겠습니다. 제우스가 뭘 선택할까요? 제우스는 겉모습만 보고 뼈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제우스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속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이런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이런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짐짓 화가 난 척하면서 그 프로메테우스에게 분노를 표시하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벌할 명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한테는 이제 제우스가 어떤 벌을 줄까 고민하는 중에 인간들이 좋은 걸 가졌으니까 내가 저 인간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꼴 못 보겠다, 내가 속았다, 이런 억하심정을 거기다가 반영해가지고 내가 저애들에게 불을 주지 않으면 저걸 익혀 먹지 못할 테니까 골탕을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저렇게 생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서 불을 훔쳐다 주었다는 설이 헤시오도스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는 그 플라톤 버전인데, 요거는 그 헤시오도스 버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나를 속였다는 것에 화를 내면서 카우카소스 산에 이렇게 결박을 시킵니다. 그 절벽 위에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다가 독수리를 보내서 낮에는 그 옆구리를 파서 간을 쪼아 먹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밤이 되면 일 다 했다 그러고 돌아가면 밤 사이에 또 간이 다시 자라났대요. 그리고 아침에 와갖고 또 먹을 게 있다고 계속 쪼우고,
그러니까 계속 간을 갉아 먹히고 쪼여 먹히고 또 자라나고 쪼여 먹히고 또 자라나고 이런 고통스러운 벌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어떤 형벌까지 냈냐면 제우스는 야, 여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전까지의 인간이라고 하면 전부 남자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곧 남자. 영어 표현에도 man 그러면 남자라는 뜻도 있고 그냥 인간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랑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헤파이스토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선 물과 흙을 개어서 인간의 목소리가 들어가게끔 사람을 만들었답니다.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간의 목소리도 집어넣고 얼굴은 여신들처럼 빛나게 만들었답니다. 여기 계신 전부 여성분들은 여신처럼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 사랑스러운 매력을 갖도록 그렇게 해줬답니다. 이걸 그 헤시오도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 말로 칼론 카콘이라고 표현합니다. 칼론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카콘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 아름다운 재앙. 그러자 이제 신들이 구경을 온 거예요. 이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예쁘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씩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그 온갖 선물을 주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 말로 온갖 모든이라는 뜻이 판입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이 도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을 판도라 이렇게 됐어요. 최초의 여성 이름을 판도라라고 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에다가 신들이 모든 선물을 주었다는 점에서요. 그 선물 목록이 헤시오도스에 조금 나오는데 아테나는 허리띠 장식을 줬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그리고 카리스 여인들과 페이토 여신은 황금 장신구를 줬고 호라이 여신들, 계절을 다스리는 호라이 여신들은 봄꽃의 화환을 줬다 그러고 요게 좀 문제가 돼요. 헤르메스는 거짓말과 교원과 교활함을 줬대요. 이렇게 돼야 이제 아름다움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이제 재앙에 빠뜨리게 되겠죠. 자.